영화에 관한 어떤 명언 중에 하나가 영웅은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여자를 희생시키고 악당은 자기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희생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 남자가 적어도 나한테 좋은 남자가 된다는 건 세상에서는 좀 더 이 사람이 욕을 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줄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남자. 그게 저는 나한테 좋은 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컨텐츠는 남자를 만날 때 많은 여성분들이 갖는 어떤 연애 강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런 연애 강박을 갖는 이유는 크게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애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남자가 날 어떻게 생각을 할지를 모르는 것들에 대한 그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애를 해본 경험은 있지만 어릴 적에 했었던 연애와는 다르다는 것들을 새삼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껴지게 되고 그로부터 안정감이라는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 강박이 존재해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에 의해서 그런 강박을 갖게 됐다면 조금 더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면서 뭔가의 의미 부여를 한다거나 계속 이 남자친구의 생산적인 연애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계속 이렇게 나 혼자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지?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나 혼자 감정 소모나 에너지 낭비를 하는 것 같지라는 의문을 계속 품게 될 때 그에 대한 답부터 우리가 딱 정의를 해보면 연애라는 것 자체를 본인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볼래요. 이 정의라는 말을 저는 좀 오늘 영상에서 되게 주의 깊게 말씀을 드릴 건데, 연애를 많이 해본 적이 없거나 혹은 어릴 적에 있었던 어떤 연애에 길들여져 있으신 분들은 그냥 연애 자체는 그냥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다 좋은 게 연애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연애라는 것도 참 생각을 해보면 20대 중후반이 넘어서부터는 좀 더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게 우리가 나이를 먹고 나서 하는 연애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어떤 강박이나 불안이 나오는 게, 연애를 하면 무조건 뭔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너무 계산 없이 우리가 그냥 서로가 순수하게 좋아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걸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길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어떤 연애의 성장통과도 같은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당연히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어떤 추억을 쌓을 때 내 친구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뭐 집안의 재산이 얼만지, 그들의 뭐 어떤 가치관은 뭔지 이런 게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아 성찰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고 내 인생에서 내가 중요한 것들을 파악해 가면서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결국 뭐 끼리끼리라는 말 혹은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만나는 친구들도 그에 맞춰서 좁혀진단 말이죠. 근데 뭐랄까, 사실 연애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는 너무나 어떤 판타지 가득하게 내 남자친구의 어떤 연애라는 것들을 너무 현실감 없이 동떨어져서 생각을 하게 되진 않나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연애라는 것도 결국 그래요. 내 친구들을 만나는 어떤 범주나 파이가 있을 거고 내 남자친구를 만나는 어떤 그 범주의 파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과거를 좀 떠올려 봤을 때 결국 내 남자친구와 오래간 케이스나 조금은 진지하게 만난 케이스를 보면은 결국 대부분의 어떤 인맥의 바운더리 안에서 소개를 받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맥의 집단 안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을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뭐 낯선 사람이랑 하룻밤 술을 먹다가 알게 된 사이라던가 혹은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과 정말 잘 맞을 가능성이라는 게 전무하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 사람은 날 대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뭐 이 사람과의 연애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생각이 많아지지? 라는 것들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과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성향 자체가 일단 안 맞는 데서 출발한 어떤 시작이 되는 그 전조 증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바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결국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 너무 나와 안 맞는 사람을 만나진 않았는지 그것들을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너무 판타지적인 요소 혹은 어렸을 적에 생각을 했었던 그 순수함만을 생각하는 연애를 지금도 고집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어떤 그 가치관이라는 것들이 정립이 되는 와중에 나와 성향이 정말 안 맞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겪게 되는 하나의 증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신님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구분을 한다기보다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내 남자친구로부터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이 연애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는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는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장이라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공감이라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코드라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성장이라는 것들은 이래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남자친구와 내가 서로가 서로의 어떤 단점들을 보완해주면서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어떤 연애를 함께 하고 싶어.
그런 것들을 좀 더 바라는 분들이라면 성장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감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내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나는 그냥 시간이라는 것들을 내가 취미생활을 하는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같이 공감해 줄 수 있고 그 자체로 여러분들의 말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코드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과의 어떤 가치관 혹은 정치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 가족 중시 성향이다 아니면 나는 뭐 돈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혹은 공감대가 있을 거고 혹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밖에 인맥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을 생각하는 관념이라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의 코드가 맞는 사람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연애를 정의를 한다는 건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든 간에 그냥 이 남자가 좋으니까 그냥 이 남자친구 나한테 말을 예쁘게 하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요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사람이어야만 하는 이유이자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참 이 사람이어야 해 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자리가 잡히기까지는 내가 어떤 그 생각이라는 것들이 너무 쓸데없이 뒤에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동안에는 정말 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는 그 강박이라는 것들이 어쩌면 이 사람과 맞지 않는데 그걸 억지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런 것들이 너무 쓸데없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애 경험이 없든 혹은 여러분들이 20대와 30대의 다른 연애의 괴리감을 느끼는 와중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연애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의에 따라서 적절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적어도 이런 고민을 할 일이 없어요. 결국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그 강박이라는 게 사실 강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느껴지는 어떤 전조 증상이라는 것들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간에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을 만났는데 왜 불안하지? 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내가 왜 모르겠지? 이 사람은 나를 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왜 내가 자꾸 신경을 써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돌이켜보면서 어쩌면 이 사람과 나라는 사람의 어떤 성향이 안 맞을 수는 있겠구나. 그걸 먼저 한번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실 그 지난주 라이브 때 저한테 질문해 주신 분의 사연을 통해서 제가 각색을 한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묻더라고요. 유신님, 23년 목표를 남자친구랑 얘기를 하다가요. 남자친구가 발전하는 모습을 23년에는 보여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발전이 없어서였을까요?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걸까요? 왜 자꾸 저는 연애를 하면서 하나하나 의미 부여를 하고 파고드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이제 이 여성분이 왜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가 딱 이해가 너무 쉽게 될 거예요. 방금 여성분의 사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길 낮에는 그냥 우리가 23년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자 확실히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남자 타입이에요. 근데 하지만 뒤에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뭐야?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내가 그동안 발전이 없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여성분이 생각을 하길 좀 더 공감 코드인 거죠. 그냥 내 생각,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공감해줄 수 있는 그 자체. 그게 자스민님이 정의하는 연애인데 남자친구가 정의하는 연애가 조금은 다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냥 연애를 하면서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게 되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계속 파고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굳이 파고들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랑 다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친구랑 만날 때는 언제나 그 친구들이 나와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것들이 쉽게 공감이 되니까 우리는 친구 사이를 유지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남녀 사이도 여러분들이 너무 특별하게 어떤 판타지를 갖는다거나 남녀 사이가 별반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남녀 사이도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필요한 것도 맞고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 그 가치관이 맞다는 거, 나랑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는 친구 이상으로 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이건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우리가 연애를 한다는 것도 결국 잘 생각을 해보면 결혼을 가기 위한 그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는 건 필수 불가결한 팩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는 한평생 내가 함께할 사람의 빈자리를 나도 모르게 상상을 하게 되고 그것들에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이가를 무의식적으로 끼워 맞추는 습관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진짜 말을 예쁘게 하는 남편이 좋아.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내 남자친구에게서부터도 근데 나는 자기야 네가 나한테 말을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연애라는 건 결국 우리가 얼마를 만나든지 간에 결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겐 깔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 친구 이상으로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 가치관의 정의,
그게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또 아니면 그냥 코드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그게 일단 맞는 시작부터 연애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계속 뒤에서 혼자 생각을 하면서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들듯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마 좀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진짜 여러분들이 100%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남자 보는 눈이라는 건 저는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게 맞다라고 아예 장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좀 추가적인 얘기지만 제가 방금 남자 보는 눈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 많은 여성분들이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게 좋은 남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그 어떤 특징에 꽤나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되게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 아니면 친구 관계가 뭐 되게 깨끗한 사람 혹은 책임감이 되게 강한 사람 그런 게 사실 뭐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남자다라는 그 기준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자를 잘 보는 여성분들은요, 좋은 남자와 좋은 사람의 차이를 좀 잘 구분한다고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남자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곧 좋은 남자인 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 관한 어떤 명언 중에 하나가 영웅은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여자를 희생시키고 악당은 자기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희생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 남자가 적어도 나한테 좋은 남자가 된다는 건 세상에서는 좀 더 이 사람의 욕을 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줄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남자. 그게 저는 나한테 좋은 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남자가 뭐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회식 자리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바쁘고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회식 자리에 다 참석을 한다면 나는 어떨까요? 그 사람은 당연히 회식 자리에 참석을 하는 만큼 그 직장 생활에서만큼은 그 사람은 정말 히어로일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집에서 혼자 기다리면서 쓸쓸함을 느끼는 내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악당이 되듯이 내 남편이 그냥 모든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회식 그런 것들은 아 진짜 부장님 죄송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욕을 많이 먹을지언정 그래도 매 시간 9시가 되기 전에 집에 들어와서 내 아이와 그리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이 남들에게는 좀 더 나쁜 사람일지언정 나한테는 좋은 남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나한테 옳은 남자가 누구인지를 똑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구안이라는 게 필요한 게 맞아요. 그리고 나한테 잘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가 세상에서는 뭐 사실 좋은 남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한테 좋은 남자면 그게 나한테는 행복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남자도 저는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계기로 조금은 내 관념이라는 것들을 달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